혁명 세력들하고는 이제 좀 끊으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지사님 서울에 핵이 투발됐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보수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사이트에서 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일단 뭐 지사를 하시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행보 자체가 그 보수 쪽에 운동권하고는 결별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 계신 분한테 이의가 없지만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 시각에는 과연 김문수라는 정치인의 마음속까지 바뀌었느냐 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사실 있으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5.3 인천 사태 이후에 복역하고 와서 손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반미자주와 반파쇼 민주화를 통해 갖고 경영을 하자는 그런 어떤 세력들하고는 손을 끊게 됐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저는 좀 여러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요즘도 그런 속이 빨갛고 겉만 파란 거 아니냐. 별 얘기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런 수박이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제 옛날에 뭐 양반 따지고 이랬기 때문에 원래부터 뭐 집안이 뭐 아주 그냥 혁명적인 이런 집안이 아니고 아주 보수적인 집안이었는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당시에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삼성개헌 이런 거는 당시 교과서에 이승만 대통령의 삼성개헌을 상당히 비판해 놨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삼성개헌 비판하고 박정희 대통령 똑같이 뭐 다를 게 뭐냐. 그래서 좀 반대했는데 학교에서 그냥 나오지 말라고. 저는 교과서대로 했는데 왜 나오지 말라고 그러냐.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좀 이제 고지 시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대학 들어서도 저는 대학 들어올 때 대학에 들어오면 상당히 우리나라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뭐 대학 지도는 저는 시골에서 서당을 다니기 때문에 대학 지도는 제 명명도 하고 뭐 제 지어지상 이런 게 있잖아요. 대학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보편적인 가치 아주 그 훌륭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닦는 이런 곳으로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이게 그냥 뭐 고등학교보다 더 시시한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뭐 시험 공부 뭐 갈로메가 내나 이런 건 저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대학을 다니고 싶었는데 이거는 대학이 아니더라고. 제가 생각하던 대학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관심이 없었는데 마침 당시에 운동권들이 와가지고 그 선배들이 와가지고 대학 교육도 비판하고 비슨 양키 그 밀스라는 사람이 쓰는 시라이트 밀스. 그거 시라이트 밀스가 쓴 그 비슨 양키 이런 거가 쿠바 혁명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거의 빠져들어서 소위 말하면 요즘에 해방 전후사인식 그런 식으로 역사관 자체가 만일, 만미, 민족주의. 그래서 이승만 비판, 박정희 비판, 재벌 비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탁선을 탄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과 과정 속에서 데모하고 잘리고 이래 하면서 계속 그래 가다 보니까 완전히 급진적인 민족주의 이게 넘어서 바로 사회주의적인 데까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소련이 그때 이제 붕괴되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86년부터 88년까지 그때 이제 베레스트로이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감옥 속에 텔레비전이나 이 신문이나 책도 그런 유사한 책은 못 들었어요. 근데 그만 나와서 보니까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러시아부터 당시 소련부터 시작해서 붕괴되고 개방되면서 보니까 형편없는 나라예요. 원리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평등, 그 굉장히 이상적으로 좋거든요. 소련이 다 평등하고 딱 시장의 무질서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딱딱 맞춰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걸 탁탁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딱 철의 장막이 거치고 주거의 장막이 거치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에 보면 화장실도 없더라고요. 화장실은 아니라 화장실 문짝이 없더라고요. 나 진짜로 없냐? 진짜 아주 막 화장실 갈 때마다 괴롭다.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그러고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가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인간의 본성과 이 제도 사이가 안 맞다. 그래서 자꾸 깊이 생각하고 저희들 주변에서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갔다 온 제가 이제 은사 선생님 중에 안병직 교수가 서울대 경제학 교수님 그분이 저 운동권으로 끌고 가는 이론적인 사부였어요. 그분은 완전히 좌파 학생운동의 상당한 대부였어요 당시에. 근데 그분이 동경대학에 갔어요. 80년 초반에 교환 교수로 갔는데 동경대학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 막 조총련도 그거 막 다가오는 거예요. 조총련에서 안 교수한테 접근했어요. 일본 공산당 지식인들도 그분이 많이 만난대요. 가만 보니까 이게 엉터리더라고요. 그 양반도 좀 지성이 있으니까 들고 아 이게 아니다. 근데 그분이 바뀌어가지고 돌아왔는데 한 4, 5년 뒤에요. 저는 그때까지도 안 바뀌었어요. 저는 아 선생님 완전히 맛이 갔다. 만나지도 안 하고 이랬는데 저는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고된 상태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하다가 감옥에 가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동경대학 가서 그 세상을 넓은 세상을 좀 보고 오더니만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뒤로 제가 다시 감옥 갔다 오면서부터 다시 생각을 새로 하면서 많은 주변 분들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 좌파들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긴 과정이 필요해요. 연옥의 고통을 거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탈북자들 우리 많이 오잖아요. 경기도가 지금 탈북자 제일 많습니다. 저는 탈북자를 공무원으로 전부 임명, 지금 40명을 임명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40명을 시군하고 이래가지고 탈북자를 공무원 임명했는데 이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 돈은 별로 안 주지만 만족도가 높아지고 체제의 동화가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아서 끌고 나가는 그게 리더십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도 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는 저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한 50명 돼요. 제 후배들.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는 그래도 감옥 갔다 오고도 뭐 다 국회의원도 도의사 다 하잖아요. 근데 제 후배들 중에서는 감옥 가서 뭐 몸도 다치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친구도 많아요. 저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 후배들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빚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올바르게 가져가는데 우리가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북한도 할 일이 많지만 중국에도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제가 많이 가본데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데도 우리 자매가 많아 제가 자주 가본데 러시아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동방의 등불 그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될 엄청난 지정학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정말 우리만을 위한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망국과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의 그 아픔 속에 우리가 이룩한 이 자유민주주의 건국과 호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위대한 열매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에 빛도 졌지만 다시 어두운 곳을 밝혀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 그 중에 저희 개인적인 생명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책무로서 저는 반드시 이거 갚아드릴. 그래서 저는 통일도 하지 말자 그러거나 뭐 통일이 뭐 돈 되느냐 뭐 그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저는 동의를 잘 안 합니다. 이거 우리의 책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 지도자들한테 이번에 가서 부패 뭐 중국은 옛날 저는 포청천부터 뭐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뭐 부패 청산하는 그런 좋은 전통도 많이 있다. 뭐 잘할 거다. 또 부패 청산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 가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해요. 우리는 이제 산동성, 원영성, 천진시, 강조성 그리고 저 광동성 우리가 자매성이 많아요. 그 기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기에 그 공무원들한테 골탕을 먹어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또 조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이 잘 되는 것, 일본이 잘 되는 것, 북한이 잘 되는 것 우리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일본은 뭐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앞서 있는 나라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저는 많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왜 바뀌었냐? 그럼 안 바뀌는 거라면 뭐 저는 아까 김기종이처럼 칼 들고 리포트 찌르고 뭐 이런 저는 폭력적인 거는 아주 싫어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생각은 크게 병들어 있는 거죠. 잘못된 이념에 의해서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는 저도 반드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진지하게 그 완전히 우리가 쭉 보면서 완전히 이렇게 그 바뀐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중에 또 우리 지사님도 계시지만 박범진 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개인적으로 그런 바뀌기 어려운 그런 이유도 좀 겪고 그랬는데 그걸 극복하고 생각이 좀 바뀌었고 아까 그 중국 저 사모님 중국 가셨던 말씀하시는데 내가 90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수교하기 전에 중국을 갔어요. 아마 현역 장군 치고는 처음 중국에 갔을 텐데 물론 뭐 장군이라고 간 게 아니라 뭐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 그러고 갔는데 상대방이 알아요. 아 김장원님, 전 박사님 이러고 그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에 큰일 보는데 앞에 그게 없어요. 서로 다 보면서 이렇게 앞에 오줌도에 뒤돌아봅니다. 열려있고 그랬거든. 그 아주 참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느끼셨을 때 분명한 것이 그 북경에서 북경 호텔에서 먹는 식사하고 백두산 천지에서 먹는 저 호텔 식사하고 메뉴는 비슷한 게 많아. 뭐가 차이가 있냐? 둘 다 모래가 씹히는데 모래 씹히는 정도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